이제 2015년을 이끌게 될 IT 신기술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국제 가전전시회 CES 2015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가전전시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많은 IT 기업들이 신기술과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기술의 발전상을 선보이는, 뽐내는 자리가 마련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도 여기에 맞춰서 저희는 과연 전 세계를 이끌 IT 신기술, 과연 2015년에는 무엇이 있을지 이규찬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IT 전문 기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IT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이규찬 기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됐죠. 워낙 IT 기기를 좋아하시죠? 사실 저 IT 원래 어떻게 담당하게 됐냐면 네. 제가 국제부하고 있을 때요. 네. 아이폰 들어오면 한국의 세상이 바뀔 거다 이 얘기 계속했더니 IT 담당 기자들은 외산폰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적이 없다고 그렇죠. 다 아니라 그랬어요. 애플 이전에는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이폰 얘기 계속하다가 진짜 아이폰 들어오고 나서 막 세상이 바뀌니까 네가 IT 담당해 그렇게 해서 하게 됐어요, 사실. 네. 결국 근데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또 이게 계속 IT와 관련된 취재만 계속 하시다 보니까 또 심도도 많이 깊어졌고요. 네. 나름대로 이제 좀 트렌드를 조금은 내다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미래를 예측하셨던 그렇게 인사이트도 뜻깊이 깊었었는데, 자,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번 성적표 어떻게 될까요? 그 4분기 영업이익이 한 4조 7천억, 8천억 그 정도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 예상 먼저 정리해 보자면 실적 부진 상황이 올해도 계속된다. 이런 전망이 있고 반대로 이제 4분기 실적을 바닥을 찍고 이제부터는 좋아질 거다라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그냥 보자면은 그래도 스마트폰은 예전만큼은 이제 못하고 대신 반도체가 좋기 때문에 올해 좋을 거다. 이런 예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반도체가 좋은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순풍이 도출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규찬 기자가 그 국제부를 할 때 아이폰이 들어오게 되면 세상이 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것처럼 제가 이규찬 기자의 예측이 한 가지가 기억이 나는 게 특정 브랜드를 언급했던 건 아니지만 이 중국산 저가 휴대폰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시장이 큰 위협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샤오미가 사실 그 좁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좁쌀 때문에 얼마나 그렇게 되겠냐. 제가 샤오미 원 플러스 원 이런 얘기 했는데요. 아마 원 플러스 원도 조만간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비슷한 브랜드인데 샤오미의 영향 때문에 삼성전자가 진짜로 덜미가 잡혔는데 그 전까지 샤오미 위협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래봤자 저가 중국산이 어쩌겠어 라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워낙 다들 삼성전자 안 좋다. 샤오미한테 먹힌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약간 좀 다르게 보는 게 작년에는 삼성전자한테 없었던 것이 주목을 받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좀 비싼 휴대폰이고 그래서 싼 휴대폰이 나오면 좀 위협을 받을 거다. 그리고 샤오미처럼 좀 빠르게 대항하는 패스트 팔로워들 그리고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않고 지금 휴대폰을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샤오미는 또 게다가 소프트웨어가 강해요. 삼성전자 소프트웨어가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강한 업체는 아직 살아나지 못할 거다. 이런 좀 예상이 나왔는데 전 반대로 올해부터는 반도체 해가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런데 그 얘기는 하나의 큰 트렌드 중에 하나, 부품. 삼성전자가 원래 부품을 너무 잘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그렇죠. 각각의 그 계열사에서 만든 부품을 조립만 하면 그게 휴대폰인데 부품 경쟁력이 워낙에 강한데 그 부품을 사다가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중국 제품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부품 경쟁력이 올해부터 주목을 좀 받을 거고 반대로 올해 스마트폰에서 부품 경쟁력과 더불어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특허입니다. 샤오미한테 없는 거 특허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샤오미는 부품 조립해다가 그냥 자국 내에서 팔다가 이제 해외로 조금씩 진출하는데 바로 덜미 잡힌 게 인도예요. 인도에서 샤오미가 폰을 팔려고 했더니 바로 너 특허 침해했어 그러고 바로 판매 금지 처분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럼 올해부터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삼성전자가 선진국도 따라잡으려고 특허를 경쟁력 확보하고 부품 경쟁력 확보했는데 그거를 소프트웨어 잘 만들어서
부품만 사다가 조립하는 샤오미가 따라잡을 수 있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뭐 특허 침해했다고 소송 우리가 안 걸었잖아요. 네. 지금은 신흥시장이니까 키워서 잡아먹기 위해서 놔두고 있는 거고. 그런데 샤오미가 정말 경쟁력 위협이 될 정도라면 그때가 되면 특허 분쟁이 샤오미의 덜미를 잡아서 끌어안칠 거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특허료를 안 내면서도 이익 못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특허료까지 내게 되면 샤오미 지금 스마트폰 가격은 최소 50% 이상 뜰 거라는 게 지금 단순히 계산만 해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샤오미를 위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삼성전자, 뭐 LG전자라든지 특별한 대응은 없는 건가요? 뭐 지금은 그냥 조금 더 커도 상관없는 거죠. 뭐냐면 전체 파이를 키워주고 있거든요, 샤오미가.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왜냐? 샤오미가 사다 쓰는 대부분의 휴대폰의 핵심 부품들이. 부품은 다 삼성전자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부품을 경쟁력 그 시장 점유율을 전 세계적으로 확 넓혀주는데 샤오미가 앞장서서 그걸 해주고 있고요. 충분히 다 이용했다 싶을 때쯤 특허 소송 딱 걸어서 야 이제 그만해. 너무 싸게 판다 너. 좀 가격 좀 올려라고 하면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까. 그럼 전 올해 하반기부터는 샤오미의 뭔가 달려나가고 있다가 네. 힘이 허덕허덕하기 시작하고 예. 삼성전자가 꾸준히 뛰고 있는 그 페이스가 유지가 되면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다시 부각되는 시기에 오지 않을까. 그건 새로운 혁신이 아니라 원래 삼성전자가 갖고 있던 것. 원래 사람도 이뻐 보일 때는 장점만 보이고 미워 보일 때는 단점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삼성전자의 단점만 보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장점이 보이는 그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야, 삼성과 샤오미의 관계를 듣다 보니까 헨젤과 그레텔이 생각이 나요. 그래요? 예, 먹여놓고 잔뜩 그렇네요. 키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특허로 딱 한 방 내려치는. 네. 와, 이규천 기자랑 얘기할 때 계속 드는 생각이 약간 그 EH카 아시죠? 네네. 역사학자.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뭐 이렇게 어우, 얘기한. 이 과거와 말이네요. 현재를 잘 조합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미래 예측이 그냥 어불성설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들어맞는 것들도 있고. 실제로 샤오미 제가 한 2년 네. 전에 얘기했는데 네. 현실화된 게 2년 내에 바로 현실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때 제가 칼럼 하나 썼는데 네. 분위기가 해도 뭐 샤오미가 뭐야? 이게 제일 많은 대답이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그랬죠. 예.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뭐 2년 만에 됐으니까요. 또 더 좋은 통찰력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갈 텐데 지금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CES 2015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이번에 참여를 할 텐데 이번에는 좀 어떤 제품들로 참여를 하게 됩니까? 역시나 이 시 행사는 TV가 아주 주력이고요. 네. 이번에 TV 뭐 화질 경쟁, 크기 경쟁 또다시 계속 재현되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LG전자 포함해서 3,500여 개 기업이 참가를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네. 참가하는 관람객도 140여 개국에서 16만 명이나 관람할 예정이어서 이번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 새벽 2시니까 밤잠 못 자고 이거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취재 기자가 그 현재 분위기를 좀 미리 좀 보고 네. 저희한테 내용을 전달해서 이윤아 기자가 그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아 기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이윤아 기자. 네. 네. 지금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CES 2015의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죠. 현지 시각으로 6일에 개막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좀 어떤 제품을 개봉할 예정입니까? 네, 이번 CES 2015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역시 고화질 TV인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CES 개막 하루 전인 오늘 각자 프레스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전략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88인치 SUHD TV를 비롯한 TV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는데요. SUHD TV는 컨톤단 패널을 적용한 TV로 독자적인 컨톤단 나노 소재를 이용해 기존 TV보다 2.5배 밝고 64배 이상 세밀한 색상을 자랑합니다. 또 삼성전자는 자사 운영체제인 타이젠 플랫폼을 SUHD TV를 포함한 스마트 TV 전 제품군에 일제히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SUHD TV와 타이젠 OS를 앞세워 글로벌 가전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좀 잔뜩 벼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쟁사인 LG전자 살펴보지 않을 수 없죠. LG전자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LG전자는 올레드 TV와 웹 OS로 삼성전자의 맞불을 놓겠다는 작전인데요. LG전자는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선보였던 77인치, 65인치 울트라 올레드 TV에 이어 이번엔 55인치 제품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올레드 TV는 기존 LCD TV에 비해 최대 1000배 이상 빠른 응답 속도와 넓은 시야각을 자랑합니다. 또 지난해 선보인 웹 OS는 2.0 버전으로 진화했는데요. 홈 화면 로밍 시간은 최대 60% 이상 단축시켰고 앱을 전환하는 시간도 대폭 줄였습니다. 홈 화면에서 유튜브를 열어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70%가량 짧아졌습니다. LG전자가 이번에는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이죠. LG G 플렉스 2 깜짝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번 제품에 뭐 어떤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네, LG G 플렉스 2는 지난 11월에 출시한 LG G 플렉스의 후속 모델입니다. 화면 크기는 6인치에서 5.5인치로 줄이고 FHD 플라스틱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해상도는 더 높였습니다. 휴대폰의 앞뒷면이 둥근데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전면은 동영상을 볼 때 몰입감을 높이고 후면은 안정된 그립감을 위해서 서로 다른 공유를 적용한 겁니다. LG전자는 이번에 공개한 전략 스마트폰 LG G 플렉스 2를 1월 중 국내 시장에 출시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LG G 플렉스 2도 공개가 되겠지만 이번 CES의 초점은 아무래도 초고화질 TV에 모아질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윤아 기자. 네. 이윤아 기자, 지금 사진 굉장히 잘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화질 카메라로 찍었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CES 2015에서 과연 어떤 제품들이 공개가 될지 아무래도 이번에는 초고화질 TV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에 공개가 될 초고화질 TV들 과연 어떤 장점이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특색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화질 경쟁이 이제 UHD 나오고 나서요. 네. 그 뭔가 더 업그레이드라는 개념보다는 보안 혹은 좀 디테일을 좀 보완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퀀텀 닷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수준 기술이 네. UHD보다 더 나은 기술이 아니라요. 이제 이전까지는 사상들 조금씩 또 올려왔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통신 속도가 못 따라갑니다. 방송을 해야 되는데 UHD 방송을 지금 보려면 네. 지금 100메가바이트로 지금 깔려 있는 지금 랜선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통신 속도가 지금 5G로 넘어가서 1GB 다 깔려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의 화질에서 뭔가 색상이라든지 뭔가 디테일한 면들을 더 보완해서 색상이 변하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구현하는 색의 종류를 더 늘리는 식으로 지금 화질을 좀 더 보완해주는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UHD는 아직 멀었다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오히려 그 트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TV는 이렇게 조금씩 더 화질을 보완하거나 커지는 반면에요. TV를 제외한 모든 그 화면의 크기는 5인치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연말 시즌에 그 팔렸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전체를 통틀어 보니까요. 한 70% 정도 제품이 태블릿, 그러니까 5인치 정도 제품으로 다 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손안에 있는 내 화면을 더 잘 보여주는 그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서 5인치 크기에서는 더 뭐 화질이 더 나아질 게 없으니까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다양한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종류의 컨텐츠를 접목하는 형태의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좀 이번 CES 2015에서는 좀 다른 신기술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너무 TV 얘기만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다른 것들은 뭐가 공개될까요? 뭐 일단 CES에서 한 3, 4년 전부터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자동차입니다. 네. 자동차가 왜 가전전시회에 오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를 놓은 것보다 자동차 안에 있는 게 더 야, 여기에 이렇게 많은 다양한 신기술이 있어라고 깜짝 놀라겠는데요. 네. 엔비디아라고 그래픽 칩 만드는 업체로 좀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요. 이번에 무인 자동차용 프로세서를 내놨어요. 거의 무슨 무인 로봇에 들어가는 뭐 프로세서 느낌인데 네. 이 프로세서를 탑재하면요. 자동차 안에 한 12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그 사방을 보고 운전자의 모니터 해가지고요. 자동 주차도 해주고 네. 그리고 운전자가 깜빡 존다 그러면 운전자한테서 운전 권한을 뺏어와서 네. 자기가 대신 운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400km로 주행을 하는 시연을 CES에서 선보여요. 아, 자동차 전시회도 아니고 그러네. 그 F1 포뮬러가 400km
속도로 시속 네. 트랙을 혼자서 도는 걸 시연을 한다고 합니다. 무인주행인 거죠? 무인주행이죠. 구글이 또 무인자동차 아주 예쁘게 2인승 무인자동차 아예 페달하고 운전대 자체가 없어요. 네. 그 자동차를 또 시연할 거고요. 그래서 거의 자동차가 아예 안방을 차지하는 이번에 행사에는 아주 자동차가 주역이 됐을 것 같아요. 야, 그렇겠네요. 이게 뭐 자동차는 차가 아니라 가구가 됐네요. 그렇죠. 와. 그 아우디는 뭐 실질적으로 내년에 선보일 수 있는 시험 버전을 거의 내놓는다고 하니까 네. 저도 한번 가서 타보고 싶을 정도인데요. 아, 예. 제가 운전면허를 땄는데 장롱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무인자동차 나오면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주차 때문에 걱정돼서 제가 네. 차를 못 사는데 무인자동차 나오면 한번 사봐야지 이런 생각이 올해는 드니까요. 못 가더라도 내년에 꼭 한번 그 CES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뭐 게임 쪽에서는 좀 새로운 것들 없었습니까? 게임 쪽? 저 NC소프트가 사실 네. 지난 지스타 게임쇼에서 네. 선보였던 게 NC소프트 게임이 워낙에 무거워요. 그래서 네. 그 게임 한번 하려면 PC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선보인 게 뭐였냐면 앞으로는 클라우드로 서버에서 그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겠다. 네. 그건 스마트폰이나 아주 저사양 넷북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게임을 보이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전시회에서 그런 스트리밍 PC라는 개념의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트리밍 PC가 뭐냐면 PC가 딱 있는데 이 PC에서 프로세서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서 서버에 있는 거를 빠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은 서버에서 돌아가고 네. 여기서는 단순히 화면만 보여주는 방식의 그런 스트리밍 PC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HP가 신제품 하나 내놨는데 네. 어제 발표했는데요. 손바닥 위에 올라가는 아주 작은 크기, 7인치 크기의 미니 PC를 내놨어요. 오. 근데 이 미니 데스크톱이에요, 심지어. 데스크톱이 요만해? 라고 깜짝 놀랐는데 야, 데스크톱이 7인치요. 네, 한 요 손바닥만하게 어. 한 손바닥 요 정도 크기 될 것 같아요. 어. 이만한 크기로 내놓는데요. 네. 이거가 실제로 저장 공간 한 8GB밖에 안 되는데 네. 온라인에서 1TB까지 저장 공간을 제공한다고 해요. 야. 그러면 온라인에 저장해 놓고 얘는 땡겨오기만 하는 거죠. 아. 그러면 게임이 돌아가면 클라우드로 돌아가고 얘는 화면만 보여주는 방식으로 네. 그럼 요만한 PC 들고 다니다가 PC 게임 어떻게 하냐면 키보드 휴대용 키보드를 놓고요. 스마트폰 화면을 딱 놓고 PC 게임을 하는 거예요. LOL도 하고 네. 블레이드 앤 소울도 하고 요즘 인기인 검은 사막도 하고요. 이런 게 요즘에 가능해질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주 좀 새로운 대세 트렌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도 지금 CES 2015를 직접 취재하기 위해서 가 있으니까 저희가 내용이 들어오는 족족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규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